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화토픽의 용환입니다. 자, 오늘 좀 오랜만에 제가 좀 몸 상태가 조금은 좀 회복이 돼서 EPL만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K리그를 제가 또 영상을 또 찍었었기 때문에 라이브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EPL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라이브를 또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또 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번 K리그도 그렇고 이번 EPL도 그렇고 라이브를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 혹은 또 그냥 했었다 하더라도 제 또 라이브가 또 워낙에 또 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또 이 영상을 또 이렇게 짧게 담아서 함축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K리그를 말씀을 드렸었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분량으로 돼서 진짜 딱 그것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미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또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건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EPL은 또 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결과론 위주로 좀 얘기하면서 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왜 그렇게 봤는지에 대한 것만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좀 아무래도 좀 늦은 시간에 하고 또 오늘 낮부터 뭐 홍삼님 거도 그렇고 뭐 아빠님 거 뭐 많은 분들이 오늘 좀 스무페 방송을 또 투두님도 그렇고 하셨기 때문에 제 방송을 가장 마지막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또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본인의 생각하는 기준의 이 결과안을 또 가지고 또 제 방송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몇 경기들에 한해서는 이제 좀 뭐 헷갈리신다 하시더라도 그래서 본인의 기준의 결과안을 가지고 이제 제 방송에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디테일하게 막 뭐 이렇게 뭐 지난 과거의 경기가 어떻고 뭐 데이터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 픽을 얘기하고 그 픽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어쩌면 좀 멋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게 분석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는 이제 뭐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와 경기력을 다 또 합해서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또 이 역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시는 또 이 이변 경기를 또 저 나름대로는 또 뽑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동의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초안 그리고 최종안을 그대로 가져가시고, 행여나 조금 이제 저랑은 좀 생각이 좀 같거나 혹은 완전히 다르시는 분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실 거라면 뭐 가볍게 참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뭐 결과는 모르니까요. 뭐 저라고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뭐 100% 본인이 이제 그 결과가 이제 100%이 결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실 테니까 아무튼 좀 잘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뭐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 그게 100%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짧게 결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번 경기는 저는 무승부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그래도 경남을 처음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다시금 생각해 보니 또 수원이 또 이번 경기를 또 잡고 나면은 또 나머지 경기들을 또 편하게 또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기본 주력은 이제 무승부긴 하지만 어쩌면은 수원이 또 여기서 또 어떤 승부를 좀 보려고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만 여하튼 저는 이제 주력은 무승부입니다. 그래서 무승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번 성남하고 인천도 역시 무승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2번 승무패 2번 경기는 무승부 비율이 또 상당히 좀 높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역배가 날지는 뭐 사실 인천이 이길 수도 있고 성남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지금 이 경기도 이제 앞선 1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성남은 한 경기만 이기면 되거든요. 나머지 5경기에서. 근데 어쩌면은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인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도발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뭐 어쩌면은 이제 좀 질 수도 있지만
또 성남이 올 시즌 보여준 걸로 봤을 때 또 중원부터 수비까지는 좀 탄탄한 모습들을 항상 홈에서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쉽게 또 성남을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서 네, 무승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상주하고 제주 요 경기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하게 제주승을 봤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좀 제주승을 좀 보신 것 같은데 사실 제주승을 보면서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이번 시즌 내내 제주가 좀 저희 이 뒤통수를 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이길 수 있는 스쿼드에 이길 것 같은 경기를 항상 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제주를 또 한번 믿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상주 입장에서는 남은 5경기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져도 되고 FA컵 경기도 이미 뭐 상주는 대전 코레일에게 졌기 때문에 큰 동기부여가 없고요. 자, 어찌됐든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가 나뉘어진 이 시점부터 상주는 그냥 지금 있는 스쿼드를 크게 뭐 다치는 선수 없이 잘 이제 꾸려 나가면 되는 거고,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 이번 최대한 좀 많은 인원을 가지고 좀 아마 좀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뭐 제주도 역시나 이제 경남이나 인천과 마찬가지로 좀 이제 막다른 끝자락이 지금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한번 떨어지면 이제 못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가 어찌됐든 두 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제주가 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상주가 봤었을 때는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상주가 또 이길 수도 있는 경기력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그리고 데이터를 보거나 경기력을 봐도 제주보다는 상주 쪽이 직전까지 경기력만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상주 쪽이 우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는데 상주한테는 이 경기 하나하나가 크게 뭐 홈에서 한다라는 거 외에는 뭐 굳이 봐줄 이유도 없고 질 이유도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경기에 있어서 비중 자체를 크게 많이 두진 않을 것 같다. 상대적으로 제주는 이번 경기를 아무튼 뭐 이번 경기부터 남은 5경기를 다 어떻게 보면 지지 않는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네, 윤빛가람이 있는 뭐 상주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상대적으로 남준재가 이번에 좀 빠지기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기존에 이제 이창민, 그리고 윤일록, 윤빛가람, 뭐 박진포, 뭐 아길라르, 마그노 이런 선수들이 한 몸이 돼서 이번에 좀 한번 좀 이번 시즌에 이제 4번 붙어서 이번이 5번째인데 이번에는 좀 제주가 한번 이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하고 웨스트햄 요 경기는 오늘 좀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뭐 에버튼 감독 마르코 실바 감독이 좀 어떻게 보면 단두대 매치일 수도 있는 이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요 경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시즌 내내 에버튼은 좀 경기력이 별로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홈 에버튼은 좀 믿을만하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당연히 직전 경기까지만 보면은 상대적으로 원정팀인 웨스트햄이 낫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이 감독이 이 경기 하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감독 자리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에버튼 선수들이 감독을 위해서 어쩌면은 한번 힘을 내줄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감독을 교체하기 위해서 한번 오히려 이 경기를 시원하게 또 하는 척 하면서 또 질 수도 있는 뭐 혼자만의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그래서 도안이면 뭐 경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해서 무승부는 과감하게 배제를 했고 승패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본머스하고 노리치, 많은 분들이 본머스를 보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머스가 필요 이상으로 70% 넘는 투표를 받을 만한 경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본머스라는 팀 자체가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빅6라던가 그다음에 뭐 중상위권이 되는 하다못해 에버튼보다도 저는 그렇게 기대가 별로 안 되는 팀인데 최근까지 모습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노리치에 비해서 좀 많은 득표율을 얻은 이것 자체가 저는 좀 함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투표율을 많이 받을 만한 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리치는 이번 시즌 분명 원정 경기력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리치는 홈에서 2승밖에 없어요. 전부 전패를 했고요. 무승부도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뭐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노리치의 어떤 전략 전술에 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부상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노리치가 정상적인 스쿼드로 매 게임을 치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좀 핑계를 댈 수도 있고요. 자, 여하튼 지금 두 팀의 색깔은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이 닭공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 두 팀의 이런 색깔로 봤을 때는 무승부는 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본머스는 분명히 지금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난번 리그컵에서부터 그 이후로는 약간 좀 경기력이 좀 주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A매치 휴식 기후에 또 첫 경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리치는 이번에 휴식 기간을 좀 잘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이제 뭐 토드 캔트웰이라던가 몇몇 선수들이 이제 부상에서 회복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경기에 좀 합류를 할 거다라는 또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노리치 단통 승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5번 경기는 패가 되겠죠. 네, 요거를 말씀을 좀 드렸고, 물 좀 한 잔 마시고요. 아직 목 감기가 잘 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아스턴 빌라하고 브라이턴입니다. 요거 승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정 경기 브라이턴이 직전 경기에서 이제 홈에서 또 이 토트넘을 엄청난 화력으로 또 3대 0이라는 큰 스코어 차로 좀 잡아내긴 했고, 에스턴 빌라도 노리치를 상대로 5대 1이라는 큰 스코어 차로 잡아내긴 했습니다. 이게 홈 2연전인데 물론 브라이턴은 항상 과정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좋지가 않았고 득점력에 있어서의 골 결정력이 좀 부족했었던 거는 시즌 내내 보여주긴 했습니다. 과정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 뭐 빌드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역습 공격도 속도도 좋았고 그렇기는 했는데, 여하튼 지난 경기에 있어서는 또 어린 그 코넬리 선수 만 19세라고 하죠. 그래서 아일랜드 소속의 이 어린 선수가 좀 이 멀티 득점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무페이 선수는 역시나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거듭될수록 조금 뭔가 좀 이 잘 조화가 되는, 공수 조화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 가지 색깔로만 보여주고 있는 이 브라이턴에 비해서 이 상대적으로 좀 홈에서 그래도 아스톤 빌라가 잘 적응을 하고 잘 대비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수비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정 브라이턴보다 홈 아스톤 빌라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격력에 있어서는 뭐 브라이턴보다는 오히려 이존 맥긴이라던가 그 다음에 잭 그릴리시가 있는 이런 이 아스톤 빌라가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웨슬리 선수도 지난번에 이제 또 멀티 득점을 했고, 그래서 이 공격선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브라이턴보다는 그래도 아스톤 빌라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생각을 해서 저는 아스톤 빌라의 승, 그리고 혹시나 이 경기가 앞선 뭐 본머스라던가 이 에버튼과는 다르게 어쩌면 무승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7번 경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첼시 승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8번 경기 레스터 승 말씀드렸습니다. 자, 9번 경기 토트넘 와포드 경기는 승패,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토트넘은 승은 없다 이렇게 라이브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바꿨습니다. 네, 아무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만큼은 그래도 뭐 구단주가 좀 쓴소리를 하고 뭐 챔스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급을 깎겠다 뭐 이런 얘기도 엄포도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는 별로 좋지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센은 아마 이 경기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직전 경기에서 뭐 요리스 골키퍼의 부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오리에도 또 지난 사우스햄튼전에서 이제 그 퇴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가합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와포드보다는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거는 당연히 홈 토트넘이 맞을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좀 선발로 나올지 교체로 나올지 아니면은 나오지 않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토트넘의 홈 토트넘을 버리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경기가 역배가 일어난다고 하면 무승부보다는 오히려 와포드가 이기는 경기, 그러니까 와포드는 이번 시즌에 들어서 아직 승리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와포드가 이 토트넘을 지난번 브라이튼처럼 또 잡아낼 수도 있는 그런 역배가 일어난다면 뭐 그건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번 경기에 뭐 요리스 골키퍼의 시작하자마자의 그 팔부상이 뭐 변수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턴한테 3대 0으로 그렇게 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라운드인가요? 토트넘이 이 홈에서 뉴캐슬한테 1대 0으로 지는 것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아마 잘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또 혹시 모르죠. 이번에 이제 와포드가 정말 좀 진짜 깜짝 놀란, 만약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토트넘은 진짜 동네 북이 되는 뭐 이런, 진짜 작년 시즌과는 정말 너무도 상반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 그런 결과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저는 과감하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의 이제 무를 제외한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토트넘 승은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고 하면 토트넘의 무보다는, 네, 과감하게 와포드의 승. 그리고 지난번 뭐 홍삼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토트넘의 이런 그 무승부의 어떤 성향을 보면 강팀들하고는 잘 비벼서 무승부는 일어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난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또 뉴캐슬 경기와 마찬가지로 만만한 팀들한테는 오히려 그냥 맥없이 져버리는 이런 경기 결과를 작년에도 그랬고 뭐 올해도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는 과감하게 배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하고 사우스햄튼, 요 경기가 아주 어렵고 까다롭고 애매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승부패가 다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단통을 뽑으라고 하면 그래도 홈 울버햄튼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글쎄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뭐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승부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사우스햄튼의 이번에 좀 역배가 예상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정말 저도 어떤 게 좀 막연하게 좀 이 승부의 추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홈 울버햄튼 승을 좀 꼽는 데에 대한 이유는 유로파 경기는 앞으로 한 6일 정도의 시간이 더 있은 이후에 이제 경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 경기에 있어서는 좀 배제를 했고, 울버햄튼이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제 유로파 컵까지 해서 지금 3연승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맨체스터 시티를 또 잡아내기도 했고요. 물론 또 그런 것도 있죠. 이게 뭐 또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잡고 나면 그 다음 게임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지는, 뭐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징크스 같은, 예, 뭐 패턴이랄까요? 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사례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차치를 한다 하더라도, 여하튼 울버햄튼은 지금 이제 뭐 특별히 이 포르투갈 선수들 몇 명을 빼면은 A매치 휴식 기간 동안에 좀 많은 선수들이 뭐 지금 뭐 차출되거나 그러진 않았고, 상대적으로 사우스햄튼도 마찬가지고요. 사우스햄튼은 아마 차출된 선수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울버햄튼의 뭐 네베스라던가, 그 다음에 트라우레, 아다만 트라우레가 지난번 그 맨시티 경기에서도 엄청난 피지컬로,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또 골 결정력으로 2대 0을 하는데 다득점을 해서 또 이변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디에고 조타가 이번엔 좀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히메네스의 도움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네베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 이 선수들의 합,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이 체아담스나 이 데닝스로 이루어진 이 투톱으로 이루어진 이 사우스햄튼은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이 좀 많이 이번에 좀 불안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홈보다는 원정이 조금 더 맥을 못 추는 이런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세가 좋은 울버햄튼을 상대로 사우스햄튼이 과연 확 이 경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무승부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는데, 이 통상적으로 이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는 승패로 갈리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이 또 사우스햄튼은 사우스햄튼 홈에서, 그리고 울버햄튼은 울버햄튼 홈에서 상대적으로 또 이 상대 맞전적에 있어서 우위를 가져간 어떤 또 이런 또 이 흐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원정팀 사우스햄튼보다는 홈 울버햄튼이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거를 저는 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 승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강원과 서울, 요거는 서울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강원은 지금 스쿼드가 좀 너무나 얇습니다. 나가자토와 오범석이 이번에 또 경기를 빠지게 되고, 서울도 물론
박동진 선수와 이웅인 선수가 빠집니다. 이 박동진 선수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수비수였다가 공격수로 전향한 선수. 그다음에 이웅인 선수는 이번 시즌 전체 리그는 아니지만 이 나올 때는 어찌됐든 이 서울의 이 센터백으로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오스마루와 궁합을 맞추기도 했고요. 자, 어찌됐든 두 사람씩 이번에 빠지긴 했는데 타격은 어디가 더 크냐? 강원이 큽니다. 강원은 이번 시즌에 뭐 홈 원정 할 거 없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 병수볼이라는 이런 또 유행어를 또 김병서 감독이 또 만들기도 했고요. 굉장히 좀 이 빌드업 축구를 정말 우리나라 K리그에서 좀 잘 보여준 팀이긴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조재환 선수와 이 김지현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 시즌 득점인 강원이 48득점인데 조재환, 김지현, 이영재 선수의 합이 25득점이었어요. 이영재 선수의 7득점을 뺀다면 18골이 이 두 선수의 몫인데 이 두 선수가 지금 빠짐으로 인해서 득점력이 확 떨어진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영재 선수 하나만으로는 좀 거북하고 또 정조국 선수는 상대적으로 피지컬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좀 드러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좀 조심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상대적으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무게감은 좀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은 오히려 이제 얇은 스쿼드에 이번 여름 시장에서 이적된 선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이명주 선수와 주세종이 들어오면서 최소한 중원과 공격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더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페시치가 조금 아직은 좀 폼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된다라는 점. 지난번 경기에서 뭐 득점을 하긴 했지만 완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박주영 선수도 역시 명불허전. 그래도 이제 그 프리킥 상황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주의 윤빛가람, 또 수원의 염기훈 선수처럼 뭐 또 서울에서는 또 박주영이 있죠. 이번 시즌을 놓고 봤었을 때 박주영 선수는 그래도 이 중상위권은 그래도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명주가 이번에 또 지난번 수원 슈퍼매치에서 또 골을 넣어주면서 좀 컨디션을 끌어올렸다는 게 나는 그래도 좀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찌됐든 이 두 팀에 있어서의 그 이 스쿼드의 무게감이 저는 이제 서울 쪽이 조금 더 낮고, 서울은 지금 이제 3위를 지금 3위의 랭크가 되어 있긴 하지만 4위인 대구와 불과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원을 자꾸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다음 경기를 준비할 때 조금 더 서울 입장에서는 좀 편안할 거고, 강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앞으로 좀 계속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위 랭크에 있는 이 6팀 중에서도 사실은 이번 경기만 홈 경기일 뿐이지 나머지 경기들의 일정도 강원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여하튼 강원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소개의 목적은 이미 달성을 했다. 산술적으로는 남은 5경기를 다 이기고 다른 경기들 포항이라던가 대구의 경기 혹은 서울 경기력을 봤었을 때 지금 3위도 가능한 위치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3위를 노리는 거는 좀 어려움에 좀 있다.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대구라든가 포항에 비해서는 지금 좀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어쩌면 강원은 남은 5경기를 전패를 할 수도 있는 지금 그 위치에 놓여져 있고, 물론 이번 경기가 서울 쪽으로 보긴 했지만 무승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두 팀 사이에 무승부와 이 서울의 승에 어느의 무게감이 좀 더 높냐? 그러면은 서울의 승.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전북 포항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포항의 5연승이냐, 이 전북의 이번에 승으로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1위를 또 탈환하느냐, 요 경기인데, 개인적으로 포항은 아까 이제 제가 강원하고 말씀드렸다시피 포항도 이번에 좀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위 랭크의 하위 클래스에 어쩌면 좀 머물 수 있을 것 같은 포항이 기적적으로 마지막 경기 울산을, 그것도 진짜 힘든 경기를 하면서 홈에서 진짜 원초적인 힘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광혁 선수의 진짜 멋진 킥이 나오면서 버저비터로 인해서 이번에 그 상위 랭크로 올라오게 됐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좀 제가 볼 때는 한번 진짜 이 포항의 에너지가 한번 기존 경기에서 이제 다 쏟아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까지 지난 경기력과 같은 경기력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김광석과 최영준이 빠지는 이 포항은 또 이 두 선수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이 강원의 나가자토와 그 다음에 이제 오범석 선수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선수가 또 빠진 것처럼, 네, 이 두 선수, 이 최영준과 김광석도 상당히 크다. 이 빈자리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서,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비 쪽에 있어서의 이번에 좀 국대 차출로 인해서 권경원, 그 다음에 이제 이용, 그 다음에 김진수, 요 세 선수가 국대 A매치를 뛰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스쿼드가 워낙 탄탄한, 네, 전북이 홈에서 좀, 홈의 그 응원을 받아서 이번에는 좀, 포항을 잡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3연속 무승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하고 울산, 요거는 단독 무승부를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울산이 상대적으로 좀 더 스쿼드가 두꺼운 건 사실입니다. 이 대구는 상대적으로 홈보다는 원정이 이번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시즌 그 K리그 12팀 중에 원정 리그 성적이 가장 좋은 팀은 또 울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두 팀은 또 맞대결 전적에서 이번 시즌 3무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무를 한 이 두 팀은 4무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3번 무승부를 했는데 설마 또 4번 무승부 하겠느냐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그것도 뭐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이 두 팀 역시도 이제 풀 스쿼드로 이번에 좀 맞부딪힐 공산이 아주 크고, 그리고 이제 그 대구 같은 경우는 국대 차출은 사실은 뭐 조현우 선수 외에는 특별히 없지만, 이 몇몇 어린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 대표로 차출을 해서 이번에 또 경기를 뛰고 이 홈에서 또 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어쩌면은 조금 지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세드가, 예, 그 세징야와 에드가,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제 김대원과 정승원까지 요 이 앞선 라인업들은 역시나 이제 좀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엄청나게 좀 탄탄하게 좀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정훈 선수가 빠지기는 했지만, 네, 그렇긴 했지만 뭐 박병호과 김우석이 다루는 이 뒷선 같은 경우도, 정태욱도 마찬가지로 이 3백, 네, 좀 든든하다. 그래도 풀 스쿼드로 이번에 이제 뭐 역시나 이제 또 울산하고 이제 대구가 이제 좀 맞붙게 되면은 어쩌면 용호상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경기가 또 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으로 확 쏠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이 두 팀 중에서는 이 스쿼드가 아무래도 이 울산 쪽이 훨씬 더 낫죠. 이동경 선수 외에는 울산에서는 차출된 선수가 없고, 김보경 선수는 그 뭐 역대급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믹스 뭐 시즌 중반만큼 아니지만 믹스 선수는 그래도 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불투이스 선수 복귀했죠. 뭐 그리고 나서 또 데이비슨, 뭐 많은 경기를 뛰는 건 아니지만 또 수비형 미드필더 필요에 따라서는 이 전반까지도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좀 뭐 주니어부터 해서 울산도 지금 주니어를 어떻게 보면 밀어줘서 팀에서 또 득점왕 타카타하고 지금 공동 16골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한번 밀어줄 법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하튼 이 스쿼드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또 울산이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작년 시즌, 재작년 시즌 울산이 또 이렇게 또 이 스플릿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의 경기들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해도 좀 과연 그럴 것인가, 요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쩌면은 또 이 울산이 좀 만만치 않은 또 스쿼드이긴 하지만, 홈에서 또 홈팬들의 엄청난 성원을 또 응원을 입고 또 홈에서 또 뛰는 또 대구 선수들이 만약에 실점을 한다고 하면은 뭐 한두 득점은 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승부 말씀을 좀 드렸고요. 14번 경기, 많은 분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역배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장미의 전쟁이다 어쩐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다 이해됩니다. 예, 뭐 저도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좀 냉정하게 좀 보면은 글쎄요, 그래도 무승부나 메뉴보다는 리버풀이 좀 이기는 쪽이 좀 추가 좀 많이 기울인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뭐 이유는 간단하죠. 스쿼드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물론 리버풀에 소속되는 뭐 사디오 마네라든가 피르미노, 살라 이런 선수들 전부 다 지금 제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뭐 마티프도 그렇고요, 베이날둠, 뭐 반다이크, 뭐 로버트슨, 뭐 로브렌까지 모든 선수들이 리버풀 선수들은 다 이 A매치를 뛰고 그 다음에 이제 합류를 하고 이번에 이제 좀 경기를 또 뛰는 거고, 상대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부산 선수들이 좀 많아서 A매치를 뛰고 온 선수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나이 어린 뭐 다니엘 제임스 정도, 그 다음에 해리 맥과이어 선수, 뭐 요 정도 선수들을 제외하면은 지금 다비드 데야도 안 나오죠. 그 다음에 포그바도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제시 링가드도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루크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완비사카도 이번에 뭐 출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오피셜로 확실하게 뜬 건 아니기 때문에 설사 그 선수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물론 리버풀 쪽 선수들이 A매치를 뛰고 난 이후에 첫 경기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살라 선수가 이번에 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스쿼드 대 스쿼드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올드 트래포드라는 어떤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전통의 라이벌 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항상 한쪽에 쏠리는 경기보다는 뭐 메뉴가 경기력이 시즌 내내 안 좋았어도 리버풀만큼은 또 지지 않는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 있어서 분위기를 계속 좀 좋은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알리송 골키퍼가 이번에 복귀를 한다고 하고 마티프 선수도 이번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티프가 지난번 뭐 결정하기 전 경기를 놓고 보면 작년 시즌과는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번 또 복귀하고 나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부상 선수는 샤키리 선수를 제외하면 뭐 부상 선수는 특별히 없을 거라고 보고, 살라는 한번 봐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뭐 어떤 상징성도 그렇고 맞대결 전적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어찌됐든 뭐 좀 뭐 이 역배를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역배를 보시는 분들 입장 이해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또한 리버풀이 이변을 좀 안 일으키지 않을까, 역시나 좀 어렵겠지만 한 골차 승부로라도 리버풀이 좀 이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글쎄요, 소샤르 감독이 이 경기를 지고 나서 글쎄요, 잘릴까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무리뉴 같은 경우는 이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를 지고 나서 해임을 당했죠. 또 혹시 모르죠. 이 경기로 또 잘리고 나서 또 끝나고 나서 소시아르도 잘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도 현실에 맞게 보면 그래도 리버풀이 한두 수 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리버풀의 승 이렇게 좀 봤고요. 그래서 좀 마무리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1번의 무, 2번의 무, 3번의 패, 4번의 승패, 5번의 패, 6번의 승무, 7번의 승, 8번의 승, 9번의 토트넘 승패, 10번의 승, 11번의 패, 12번의 승, 13번의 무, 14번의 패. 자, 요렇게 제가 지금 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리까리한 경기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좀 어려운 회차인 것도 맞고요. 많은 분들이 2월을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 경기를 어떻게 가져가시고 투픽을 어떻게 바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좀 잘 골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점에 제가 이번에 풀어놓은 부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조금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좀 나누거나 하셔가지고 좀 가져가시면 그래도 이번 회차에 뭐 1등, 2등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등수 안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신다면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번부터 무승부를 내놓기란 참 쉽지가 않은데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많은 또 경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배당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이 순순히 경기력과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일부 패턴만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좀 그대로 결과가 나와서 좀 등수에 맞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그래도 좀 이번에만큼은 좀 이렇게 좀 어깨를 좀 피는 그런 또 한 회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좀 긴 또 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번 회차 좀 화이팅 하시고요. 꼭 좋은 등수에 두시고 또 만약에 이번 등수에 못 든다 하더라도 2월 되시기 바라면서 같이 다음 회차 또 확실하게 또 한 번 더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